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자, 일단 시황을 먼저 좀 짚어보면, 자, 이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기존의 언택트, 그리고 강했던 무슨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한 이제 바이오, 언택트 쪽은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등등. 바이오 쪽도 사실 많이 움직인 기업들은 보면 진단테마 이런 것들은 사실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고 요런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요런 섹터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강하게 주도 섹터의 흐름을 이어졌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린 뉴딜, 이제 펀드를 원금 보장형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고 뭐하고 하면서 부동산에서 이제 쏠렸던 자금들이 여기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산업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끔 자꾸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본시장에서 세금으로 투자 손실을 메워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이 진행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 민간 자본이 이제 유치가 되고 돈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일단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원자력이 발전 단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폐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도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위험한 원자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산업이 이렇게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높아졌다는 건 경제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뀐 거예요. 아직 태양광은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좋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린 뉴딜의 핵심은 이제 풍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이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기존의 이제 대장주들 때문에, 기존의 주도 섹터 때문에 이제 언택트라든가 바이오 쪽에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소외되었던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 종목이 거의 19개 됩니다. 물론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저는 버블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버블을 많이 키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버블은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버블이 해소되기 전에는 지수는 이제 밸류가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과열이나 조금 버블이 입혀있는 부분들은 한 15% 정도가 이제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좀 이제 돌아서고 뭐하고 내년 거를 반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적정이거나 살짝 고평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버블이라는 거를 얼마나 확장할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침체를, 저평가를 얼마나 확장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항상 미스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스탠스는 조정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가진 개인 스탠스는 조정 흐름을 계속 가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위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쳐다보게 되면 왜곡 흐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언가 불편해지죠.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자,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건 가치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이 얼마만큼의 과열과 버블이 끼어있냐, 아니면 침체, 저평가가 끼어있냐,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자, 오류에 빠진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해보면 신테카 바이오 121% 수익 인증,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020년 9월 7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주도 섹터의 변화 흐름.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슬슬 보여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기존 주도 섹터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주도 섹터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진단이라든가, 바이오 쪽에서는 확실히 좀 꺾이려는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언택트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IT 빅데이터 관련된 쪽에서는 후발주들이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 테마도 보면 처음에 움직일 때 뭐 시젠 같은 기업이 주도 흐름을 만들어줬고 랩주노믹스라든가 수젠텍 뭐 이런 기업들이 자 1차 파동의 대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2차 파동이 진행이 될 때는 얘네들이 힘이 약한데 엑세스바이오라든가 DNA 링크 이런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언택트 관련 기업들도 2차 파동이 지금 지수가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조정 흐름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조정 후에 이제 파동 흐름이 바뀌겠지만 지금은 이제 조정이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짧은 조정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제 현금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지금 25%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25% 대응을 하고 있고 자 나머지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수익을 주고 밸류가 가치 반영을 해나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을 보면서 이 수익을 가지고 이제 리밸런싱을 보는 현금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가는 관점으로 이제 포지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평성대님하고 심연우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태평성대님이 이제 신테카바이오 121%, 자, 9월 4일날, 오늘, 저번주 금요일날 이제 인증을 해주셨고요. 절반 매도, 나머지 보유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자, 심연우님은 이제 신테카바이오 102%, 절반 매도 복리계좌로 이동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때 인증 시점이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이니까, 딱 놓고 보면, 6월 10일이니까 6월 10일이면 어디야? 거의 이 구간이 100%였네요. 거의 바닥 구간 어디에서 샀다는 소리죠. 여기에서 이제 절반 더 넣어놓고 지금은 거의 이제 매도가가 얼마야? 16,900원? 아, 이게 한참 전에 건데 이때 올려주셨나 보네. 6월 10일. 아, 이게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자, 6월 10일이니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이제 절반 매도가 들어왔던 거니까 16,000원. 지금 이제 31,000원까지 갔었으니까 만약에 요 자리를 넘어서는 구간이 오면 한 300% 수익 정도 되겠네요. 8,000원 구간대니까 여기가 이제 매수 간 것 같고요. 자, 진입 포지션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6월 4일날 9월 4일날 태평성대님 분할매도 포지션이 여기고 자, 10년후님 분할매도 포지션은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진입 시점은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포지션이 다 다른데 그 수익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는 기준은 어떻게 볼 거냐. 그 부분은 자기 포지션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유니님, 징기스칸님, 알찬나님도 이제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유니님이 이제 코멘트를 달아준 걸 보면, 유니님은 이제 한꺼번에 좀 인증을 이렇게 해주셨죠. YG 플러스 290%, 코론 글로벌 159%. 코론 글로벌은 이거는 이제 매도사인이 아직 안 나간 종목이고요. 넥슨GT는 이제 일괄 매도사인이 나갔는데, 126%, CIS 108%, RFT 106%, 신테카바이오 126%.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저도 옮겼네요. 100% 넘어간 종목들 복리계좌로 옮겨 놓았습니다. 자, 한 종목씩 늘어나 복리계좌가 차고 넘쳐 부자 되기를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고요. 자, 태평성대님, 심연우님, 징기스카님, 알찬나님이 이제 인증해주셨고요. 이제 인증해주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신테카바이오가 뭐하는 회사냐를 좀 보면
자,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유전자 전용 슈퍼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2020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해외 파트너사들과 협업 논의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등등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전망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고요. 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뭐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을 뭐 30개를 도출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조합해서 이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기까지 2년이 걸리는데, 평균적으로 이걸 6개월로 단축을 하는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어떻게 돈을 버는데 연결이 되는지, 이런 스토리들을 살펴가면서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자, 테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언제쯤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이런 기업들은, 테마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수익을 줄 때는, 이제 짧은 포지션에서 100% 구간대, 뭐, 요때부터 이때 챙겨가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수익을 분할로 해서 크게 확장시켜가는 부분들은 가능을 한데, 버블이라는 것도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준을 잡을 때 100%라는, 수익에 대한 기준을 잡고, 이제 대응 포지션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100%, 300%, 600%. 이렇게 수익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오면 2분의 1 줄이고, 자, 300%가 또 오면 또 2분의 1 줄이고, 자, 600%가 오면 또 2분의 1 줄이고, 그러면, 처음에 10만원을 샀던 100만원을 샀던 그만큼씩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보유 포지션이.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나가다 보면, 바이오 기업들도 내 포트에 이제 하나씩, 모여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분산이 되게 되면 나중에, 진짜 그런 바이오 기업들 중에, 지금은 이제 기술로만, 이제 부각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돈을 벌게 되고, 이제 밸류 체크가 가능해지는 구간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비중을 이제 늘려가면서 포트를 확장을 시켜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는 이제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이오는 일단은 테마 관점의 접근이다.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리스크를 감안하고, 언제든지 상패라든가 깡통에 대한, 이걸 염두해 두고 비중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이오 기업에 이제 몰빵을 한다라든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실려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에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부분들은 거의 그거는 언젠가는 깡통이 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자금 투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단이라든가 코로나 테마주에 이제 후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암이라든가, 자, 임상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기업들이 저는 법으로 확대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기업 비중은 거의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비중 축소를 했던 부분들은 6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거의 6월 달부터 비중을 빠르게 줄여서 지금 이제 7%까지 이제 비중을 줄여놨고요. 이때 당시에는 35%까지 우리는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이오 비중을 35%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헬스케어 쪽 비중을. 근데 이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줄여갔던 이유는 이거는 좀 과열 구간이 만들어졌다. 이제 대장주 주도주 쪽에서 그런 흐름들을 감지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였던 이유들은 나중에 이제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바이오 테마들이 꺼지고 하게 되면 섹터 전체적인 이제 안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텐데, 단기적으로 그럴 때 이제 비중을 다시 늘리려고 그러면 이런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거 다시 늘려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 때문에 이제 비중을 많이 줄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코멘트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자, 보유 무방한데 언제든지 이슈를 타고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코멘트들을 드리면서 헬스케어 비중 축소 코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6월달에. 근데 이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진행이 됐으니까. 자, 추후에 이제 바이오 대장주들이 폭락이 나오게 되면 다시 관심을 가지겠다 했는데, 자, 폭락이라는 건 나오지 않고 계속 법으로 확대를 해버렸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가열 구간이 올 때는. 이런 이제 위험 신호들이 보이고 뭐하고 하면 내가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비중을 많이 줄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잡히지가 않는 기업들은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진 개인적인 스탠스예요. 자, 6월달, 5월달부터 조정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지수 조정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이 자꾸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7월, 8월, 9월달까지 자, 뭐 특별한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시장은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이제 이슈도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봤던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도 이것도 이제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죠.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리스크 하나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리스크라기보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해소를 했고, 또 새로운 호재 요인들이 다 작용을 했죠. 뭐 이제 그린 뉴딜 펀드라든가 최근에 보면 정부 정책이 요렇게 주식 시장으로의 어떻게 보면 경제로의 순환을 위해서 지금 돈이 기업으로 쏠릴 수 있게끔 정책 방향을 트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돈 지원을 안 하고 민간 자본을 자꾸 이렇게 유치하려는 흐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긍정적이고, 거기에 민간 자본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저금리 기조가 오래도록 쭉 지속되고 뭐하고 하면서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는 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바이오라든가 언택트 쪽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3년 그 정도 구간 동안에는 굉장히 흐름이 약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오늘도 시장 흐름은 굉장히 강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시장 흐름은 굉장히 강했는데, 보면, 잠시만요. 시장 흐름은 굉장히 강했는데, 기존에 이제 주도주였던, 주도 섹터였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마이너스 4%,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뭐예요?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주도 섹터 주도주들이 이렇게 흐름이 안 좋다. 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제 바이오 쪽을 보면 주도주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정도 볼 수 있는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강세 흐름이었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3.74%,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9%,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한 흐름이었고, 자, 중소형주들의 흐름을 보면, 자, 대형주는 오늘 어때? 그동안 이제 대형주가 좀 강하게 버티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이죠. 자, 테마 흐름들을 바꾸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흐름에 강했던 섹터가 뭔지를 보면 이게 다 그린 뉴딜 관련된 기업들이 좀 끌고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강했던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형주들이 좀 늘렸던 포지션. 오늘도 보면은 대형주가 0.4% 플러스밖에 안 찍히고, 거의 중소형주들이 1.6%, 1.7% 이게 강세 흐름이 보이는데, 요게 전부 다 보면은 오늘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린 뉴딜에 관련된 카테고리로 엮여있는 그런 이슈를 타고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한가도 보면은 뭐 코스피에서 10개, 코스닥에서 9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저런 이슈를 붙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인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조정이 들어왔다 반등 구간에 가장 강한 섹터가 뭐냐. 이런 시그널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뭐라고요? 당연히 이제 에너지 쪽이죠. 신에너지 쪽. 다음 주도 섹터는 요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 과열,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에너지 쪽도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극소수예요.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담아갈 포지션들을 정리를 해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뜨거울 때는 항상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도 섹터의 힘이 약해지고 지금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바닥이 잡혔는지는 이제 조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 이제 알겠지만, 잡히고 있는 섹터들도 지금 흐름들이 슬슬 보여집니다. 건설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금융. 오늘 이제 금융 쪽에서는 증권주가 특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잠깐만요. 한국금융지주가 맞나 이게?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이제 금융지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붙이면서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장 기대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IPO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시장에서 돌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계속 시그널로 보면 시장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스탠스가 잡히는 이유들은, 예탁금 추이도 지금 또다시 50조가 깨졌는데, 이제 깨지고 이제 줄어드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할 때, 자, 60조까지 올렸다가, 이제 그 상장이 마무리된 다음에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신용은 계속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잡히고 있죠. 이거는 분명히 수급에는 부담되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 신용이 지금 어디에 몰려있냐. 요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 섹터가 굉장히 가장 약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다. 그게 언택트 쪽하고 바이오 쪽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신에너지 쪽에도 수급이 이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런 자금들이 이제 돌고 도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순환매 흐름이라 그러는데, 시장이 지금 뜨겁다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스탠스는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뭐 시장이 올라가는 걸 불편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을 더 챙겨가고, 그렇게 하면서 가치를 항상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기업 가치, 시장 가치를 체크를 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시장의 변동성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려 그런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주도 섹터의 변화 흐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코로나라는 이슈로 이제 강했던, 이런 이슈로 수혜를 받았던 언택트라든가, 자,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슬슬 흐름이 이제 꺼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 피해, 이건 이제 수혜 기업들이었죠. 자, 실적도 잘 나왔고, 이런 기업들이 흐름들이 이제 거의 뭐 고점을 찍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봤던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의 오늘 하락을 보면, 또 미국에 있었던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의 하락을 보면,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좀 고점을 형성하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이게 뭐 더 못 갈 거라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뭐 영원히 가겠죠. 주식 시장은 영원히 가는 거니까, 경제는 영원히 가는 거니까, 기업이 성장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영원히 가겠지만, 이제 단기적인 조정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섹터들은 그만큼 이제 관리를 해줘야 지수를 이제 리밸런싱, 이제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수익률들을 쌓아갈 수 있다는 관점인 거죠. 자, 피해 섹터가 이제 슬슬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부분들이 이제 휴대폰, 그러니까 모바일 관련 산업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등등 뭐 있겠죠.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을 텐데, 이런 쪽으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예요. 이쪽은 고평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이 괴리를 메우는 부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라는 게 제가 가진 개인적인 스탠스고, 우리가 이제 투자 비중을 조절을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 섹터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제 기존 주도 섹터들이 무너질 때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무너질 거냐, 아니면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따라 지수의 흐름은 갈릴 거라는 거예요. 지수의 흐름은 상방이고 하방이고 갈릴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도 섹터가 자 이렇게 하방을 키우는, 하락을 굉장히 키우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거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주도 섹터, 기존 주도 섹터가 버텨주면서 그동안 그 주도 섹터가 움직일 때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섹터군들, 코로나 피해 섹터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게 되면 지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도 섹터가 바뀌는 듯한 시그널은 확실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바뀌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그건 이제 투자 심리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뀐 흐름은 그린 유리 쪽인데, 이 관련된 테마로 엮여 있는 것 중에 이제 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풍력이라든가 수소 등등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풍력, 수소, 태양광,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자금을 유입시키기에는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아가기가 힘들어. 이 다음은 뭐냐를 보면 이제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소비 쪽, 그리고 미래차 쪽. 자, 미래차라는 거는 뭐 이제 수소차 테마라든가 이런 테마 흐름들이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소차라든가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중국 소비 쪽은 당연히 지금 이제 미디어가 강한 모습이고요. 게임이라든가 이제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 이제 뭐 미디어라든가 게임 쪽은 아직도 담아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쪽은 이제 그래서 포지션 대응이 가능한데, 이쪽은 지금 뭐 이제 살짜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 순환매 흐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순환매 흐름을 이제 변동성을 변동성을 체크를 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담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자, 주도 섹터다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쪽은 비중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 쪽에 비중을 늘려가고, 요런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취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게 되면, 당연히,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주도 섹터라는 거는 관심이 몰려있기 때문에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주도 섹터가 아닌 쪽은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밸류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얼마나 저렴하고 얼마나 비싸고를 체크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게 되면, 자, 비싼 자산 팔아서 싼 자산으로 계속 이동하는, 자, 요런 리밸런싱 포지션들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사람들 관심이 쏠려 있을 때는 최대한 관심을 두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공부는 계속 해야죠. 지금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그린뉴딜 관련된 이제 뭐 풍력 관련 기업들이라 그래도 여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슈를 갖고 있는데 아직 부각받지 못하고 밸류 부담도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찾아 나가면서 준비를 해뒀다가 시장에 조정이 들어온다거나 이 관련된 섹터의 어떤 노이즈 요인, 악재성 요인들이 나와서 좀 많이 빠지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거죠. 항상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강할 때는 조정에 대한 스탠스를 잡아두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어디부터 담아가고 어디부터 리밸런싱 포지션을 볼 거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식을 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수익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회원분들한테 회원방송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지금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채워야 될 쪽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쪽에 포트폴리오를 안 갖고 있어요. 비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비중들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포지션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관련 이슈로
오늘 뭐 상한가 박힌 유니 테스트라든가, 상강 MNT, 몇 개 종목들은 이제 갖고 있는 회원분들이 있어요.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엮여있는 쪽이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도 섹터의 변화는 요걸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언택트나 바이오보다, 요런 것들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국 소비, 미래차, 요런 것들을 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포지션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 고민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항상, 시장의 관심, 또 대중의 관심이 쏠려있지 않은 쪽으로 자꾸, 내가 연구하고, 종목을 찾아가고, 기업을 찾아가고 산업 흐름을 읽어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야,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임마, 가는 말을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성향의 차이인 부분들도 있고, 또 원래 성향이 투기적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도 원래는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입니다. 그렇지만 리딩을 그렇게 투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도 투기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성과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변동성을 쳐다보게 되면 흥분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그래요, 사람이. 인간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이게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자의 그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득이 되진 않아요, 절대.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제성을 줄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는 항상 만들어 가야 된다. 강제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계속 몰빵식으로 가는데 난 그게 아닌 거 알아. 그럼 분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정금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분산해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좋아 보이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예를 들어 1억이 있는데 좋아 보이고 하는 거 보면 한 3천씩 받고 싶어. 5천만씩 사고 싶어. 근데 이건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야. 이제 확률적으로 이점을 취하려면은 금액을 딱딱딱딱 맞춰서 나누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게 훨씬 안정적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일정하게 금액을 이렇게 정해서 그 이상은 절대 안 사. 라고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는. 자, 수익이 이제 내가 100%가 넘어갔는데, 이게 다시 내려와서 본전되고 하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 그럼 100%가 되면 나 무조건 일단 2분의 1 줄이고 보자. 이런 게 기준이에요. 강제적으로 포지션 대응을 하게 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경험이 쌓여가고 뭐가 될수록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줄 수는 있죠. 그 기준에 대한.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게 효율적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잡혀 있어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연동에 대해서, 뉴스의 연동에 대해서 돈을 넣고 빼고 해가지고는 절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투자 판단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